3월 22일 하태미경제TV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개인 투자자를 가장 사랑하는 방송입니다. 지금 전 세계 시장은요, 여전히 혼돈의 속에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금값이거든요. 금값이 참 그동안 웬만한 금융 혼란 때도 금값이 그렇게 안 올랐는데,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이제 금이 안전자산으로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금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전 세계가 안전자산을 찾는다,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막 은행들, 영국의, 유럽의 은행들이 망하니까요. 그 속에서 우선 지금 우리가 좀 지켜볼 게, 스위스의 제1위 은행이 UBS입니다. 그 다음에 제2위 은행이 크레딧 스위스인데요. 크레딧 스위스를 UBS가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해서 다행이다. 만약에 이거 인수 안 했으면 블랙 먼데이가 올 수 있다. 이게 유럽 쪽 분위기였다고 하는데요. 다행은 다행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 부분은 좀 영향을 아직은 안심하기 이른 것 같아요. 영향을 좀 봐야 되는데,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AT1 채권이라고, 어디셔널 티어 1 채권, 이게 뭐냐면 채권인데요. 네, 고금리입니다. 고금리 채권이라서 짭짤한데, 문제는 뭐냐, 그 은행이 위기에 빠지면 이 채권을 가진 사람의 동의 없이 이걸 상각해버리거나 아니면 주식으로 전환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 발행사가. 그건 발행사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에서 상각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한 22조 규모라는데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러니까 AT1 채권을 갖고 있는 투자사들은 기함을 할 일이죠. 왜냐? 그동안 이 AT1 채권은 주식보다는 안전성이 높다.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보면 22주당 UBS 한 주씩 줬거든요. 주식 투자자는 그나마 코딱지만큼 살려줬는데 AT1 채권은 전량 다 휴지로 만들어 버리니까 기함을 할 일이죠. 규모가 적기는 합니까? 엄청난 규모다 보니까 그 아시아 은행들이 발행한 AT1 채권 가격을 폭락을 하는, 당연히 팔아버리겠죠. 이거 휴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해서 UBS가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다. 여전히 불안감은 남아있다. 금융시장에서 이렇게 봐야 되겠고, 어제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어제 참 어제 또 47% 빠졌네요. 참 이런 거 보면 뭐랄까 IT가 발달해서 그런가요? 불과 2월 초에 147달러 하던 주식이 불과 한 달 반 만에 12달러. 으아, 참 주식 시장이 참 무섭다. 어제 참 안타까운 뉴스가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인천의 일가족 5명이 이제 목숨을 끊었는데, 그 정확한 원인은 모르나 가정의 주식 투자 실패가 그 원인이었지 않나 하는 그런 뉴스를 봤는데, 주식 투자 이게 사업이거든요. 사업이 망하면 가정이 망하는 거거든요. 주식 투자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도 사업입니다. 사업을 했는데, 미국 투자자들도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한 달 반 전만 하더라도 주당 147달러. 네, 이렇게 이제 10분의 1 토막이, 10분의 1 토막도 더 났네요. 그럼 재산이 예를 들어서 10억어치 있었다. 그러면 지금 한 8천만 원 남은 거 아닙니까? 기함을 하는 일이죠. 이게 뭐,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코인이네. 그러더라고요. 루나 사태나 뭐가 다르냐 그러는데요. 어쨌거나 이런 사태가 지금 미국에서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에 대해서 지금 뭐 JP 모간이나 하는 데서, 옛날에 미국은 금융이 있을 때마다 JP 모간 중심으로 해결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SVB 은행 파산할 때는 미국 정부가 나서서 전액 원금을 보장하니까 이게 모럴 해저드를 조장한다. 이래가 뭐라 그러니까 이제 JP 모간 등떠미가 네가 나서서 중심으로 해라 해서 일단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에 300억 달러를 지원했는데 이걸로 좀 부족하다. 이러니까 그래서 아직은 그런 게 없지만 부족하다 또 더 지원한다 하면 이런 분위기가 JP모간으로 옮겨 붙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지금 JP모간 같은 대형은행도 어제는 올랐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전체적으로 여전히 불안한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제 좀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국채금리가 어제는 올랐어요. 최근에 국채금리가 막 떨어졌잖아요. 국채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미국 국채로 돈이 몰린다는 겁니다. 금값이 올라가는 거랑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불안하니까 뭐 금리고 이자율이고 뭐고 안전한 거, 야 미국 국채가 제일 안전해. 미국 국채를 사. 이러는 바람에 미국 국채 금리도 4.1% 있던 게 이달 초에 있던 게 지금 이번에 3% 정도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급락했다. 어제는 약간 반등했어요. 그래서 이런 국채 금리 반등은 약간 좀 긍정적이다. 투자자들이 조금 공포심에서 약간 벗어나는 분위기인데 글쎄요. 지금 3.4%까지 떨어졌는데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의 금 시장이나 미국 국채 등락을 보면 그야말로 불안감을 발현한다. 그래서 안전자산으로 지금 돈이 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하는 점입니다. 그 속에서 지금 어제 말씀드린 AT1 채권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래서 앞으로 금융위기가 온다면 옛날에는 뭐 기업발 뭐 이런 정도였지만 앞으로 온다면 이제 채권 시장발 금융위기는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원인은 미국의 페드가 1년 만에 기준금리를 4.5%나 올리는 이 초고스피드의 그런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그 충격이 이제 와가지고 점점 확산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파월 의장 같은 이 무능한 일본의 구로다 총재 같은 이런 무능한 사람을 앉히면 얼마나 많은 사람 피해를 보나 하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채권 시장이 이제부터 제가 볼 때는 서막이다. 이렇게 봐지 충격이 이제 서서히 이제 제일 약한 쪽부터 타격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좀 대비를 이런 걸 알고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쉽게 방심은 하지 말자. 이런 걸 알고 항상 대비를 하자. 대비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뭐 방법들 많죠. 일단 현금 유동성을 항상 유지하려고 초단타 매매 위주로 해서 좀 현금 유동성 항상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아니면 여차하면 내가 현금화하겠다. 이런 마음을 늘 마음속에 두고 또 선물 매도라든지 곧버스 매수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제는 우리 IMF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대응할 수가 없었는데 주식 투자 대입에 지금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이거 대비를 하자 이 말씀 드리고요. 어제는 야 정말 고마웠습니다. 야, 어제 에코프로가 상승으로 끝났는데 상상을 못했네요. 참 주식 시장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제 그랬다고 해서 지금 방심할 상황은 아니다. 끝난 게 아니다. 후폭풍 가능성이 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옛날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쿼드러플 위칭데이 보면요. 야 포지션으로 봐서 쿼드러플 오늘 쿼드러플 위칭데이인데 야 대규모 프로그램이 나올 거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것 같아. 우리 조심해야 되겠어 했는데 웬걸 그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멀쩡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야 넘어갔구나 했는데 그 D 플러스 그 다음날 프로그램 매도가 막 쏟아지면서 그 다음날 제대로 충격을 받은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어제 에코프로가 아침에 에코프로가 8.1% 하락 출발했어요. 그 다음 최저가까지는 13%까지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야 올 것이 왔구나 했는데 웬걸 쭉 회복하더니 9시 40분쯤 돼서는 플러스로 돌아서 이야 이게 웬일이야. 그래서 결국은 플러스 마감했는데요. 이게 다 플러스로 끝날 일은 아니죠. 그리고 에코프로가 지금 만만한 위치가 있지는 않죠. 주가 측면에서 보면
고봉이 안 그래도 좀 어제 그 아니라도 조정받아도 충분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제 하는 폭풍이 오늘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어제 덜 빠졌다고 어제 상승 마감해서 야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일은 아니다. 주식시장이 항상 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다. 어제 예상치 못한 일은 많이 빠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상승 마감했다. 어제 예상치 못한 일이랐다면 오늘은요. 야 상승 마감했으니까 압수수색 영향은 일단락된 거 아니야? 하는 순간에 다시 한번 공매도 세력 등이 지금 노려보고 있을 거거든요. 쭉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어제 보면요. 이렇게 그 강세 마감한 외국인들이 역할이 컸거든요. 외국인들이 LNF 빼고는 다 샀네요. 자, 그렇게 본다면 외국인들이 오늘 만약에 팔면 이들이 크게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전혀 지금 우리가 어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다. 이것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제 그러고 나니까 시장이 좀 산만하고 어수선했습니다. 어제는 뭐 어쨌거나 에코프로가 상승 마감한 건 참 고마운 일인데 외국인들 그동안에 하루 단위로 퐁당퐁당 크게 샀다 팔았다 하다 어제는 순매도가 좀 적었어요. 변화 조짐이 보이는데 오늘은 순매수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어제 순매도가 적어서 어제 이제 주로 올라온 종목들 보면 그래도 어제 종목별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요. 2차 전지의 IT, 원리 중심으로 로봇, 의료기기, 뭐 칭리스 이런 것들 좀 올른 종목들이 있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어제는 어떤 특정 업종이 세다 이럴 건 없었어요. 그냥 무난했다. 그래 어수선하고 산만함 속에서 좀 무난했다 정도의 흐름이라서 좀 활발함하고는 거리가 멀었다. 결국은 지금 좀 제가 아침에 설명드렸듯이 지금 AT1 채권의 문제 이게 이제 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거다. 이게 결국 은행 주가에 부정적이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 은행들이 이 후순위 채권 이런 걸 발행하는 은행들을 별 자료가 없어서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은행주 아시아 은행주들이 흔들리고 있어서 요거를 좀 우리가 은행주한테는 좀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아서 은행주들을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남아있는 게 FMC인데요. FMC에서 제가 뭐 어제도 분석해 드렸지만 이번 FMC는 긍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별로 없다. 지금 0.25%가 우세한데요. 0.25%를 올리면 야, 지금 금융시장이 당신네들 페드가 광속으로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이 꼴이 났는데 또 올리냐? 지금 은행들이 네, 금융 시스템 위기가 여전히 되고 있는데 지정신이냐? 하면서 금융시장 불안한 문제가 생길 거고요. 동결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가 이야 이렇게 이제 심각하나? 네. 결국은 제가 볼 게 그렇습니다. 중앙은행이나 하는 짓이 지금 패드의 그 파월 의장처럼 멍청하게 지표가 나오면 행동하겠다. 이거는 정말 멍청한 짓이죠. 주식시장에 숫자로 다 나와서 기업의 실적이 숫자로 다 나와서 사면 네 그냥 상투 잡는 거죠. 파월 의장 지금 거짓거리 하고 있으니까 저렇게 세계에서 가장 돈을 늦게까지 풀고 금리를 늦게까지 안 올리다가 네, 가장 세게 올려서 이 난리가 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경기 침체는 접어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미리 선제적으로 읽고 중앙은행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양반은 뭐 숫자 나와서 확인하면 이미 불 나고 나면 소방차 출동하겠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참 안타까운데요. 네, 그래서 지금 이미 국제 유가가 급락하고 있는 거는 경기 침체가 이제 반영되는 거 아니냐. 경기 침체 우려가 이미 원자재 시장부터 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주식시장은 경기 침체에 관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FMC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시장으로는 목요일 새벽 3시.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시장이 좀 관망하겠죠.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으로 수요일 3월 22일 날 밤에 하니까 우리는 3월 23일 목요일
새벽 3시쯤 기준금리가 발표되는데요. 뭐 인상을 동결하느냐 0.25%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호재로 작용할 요인은 저는 별로 없지 않느냐 싶습니다. 전 세계가 금융수장도 그렇고 독재자들도 그렇고 전 세계가 정말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우니까 우리 참 이 국민들 전 세계인들이 고생을 굉장히 심하게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양시장은 그 속에서 하나 긍정적인 거는요. 어제 달러 인덱스가 상당히 약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환율이거든요. 환율에 따라 외국인이 움직일 때 어제 우리 시장은 1310원에 마감되었지만 여기에 선물할 시장에서는 1302원에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환율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면 외국인들은 그렇게 순매도 압력이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동안 우리 주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외국인들이 이 국면에서 1,400원대 초반에서 집중적으로 샀죠.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외국인이 11월 요때까지 집중적으로 샀죠. 11월 초순까지 집중적으로 사고 그다음에 올 들어서 1월에 집중적으로 사고 이랬는데요. 역시 환율이 올라가니까 외국인이 그래서 환율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은 여기에 선물한 시장 달러 인덱스가 어제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은 환율의 하락 속에서 과연 외국인들이 그래서 제일 희망하는 스토리는 외국인들이 어제 그 에코프로 BM을 많이 사서 정말 다행스러웠는데 오늘도 외국인들이 이런 2차전지에 관해서 뭐 순매수를 해주거나 아니면 관망 정도만 해주면 아주 고맙겠다. 오늘의 최악의 시나리오 외국인들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런 걸 대거 매도하면서 공매도 세력이 대거 등장하면 오늘 아주 힘든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을 좀 많이 봐야 되겠고 근본적으로는 내일 모레 오늘 화요일입니다만 내일 수요일 내일까지는 좀 FOMC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관망할 가능성이 높겠다. 전반적으로 정리가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큰손님께서 하이드로리튬, 네, 제 공간은 여러분 아시고 공부하는 공간입니다. 함께 공부해 주시고요. 어제 하이드로리튬, 저는 걱정 1도 안 했습니다만, 감사보고서 제출, 네. 감사보고서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셔야 될 게, 주총 1주 전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상장사가 워낙 많으니까요. 아직까지 주총 일정을 못 잡았다 하는 회사는 지금 좀 심각한 회사고요. 그 다음에 주총 일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 못한다 이러면 이제 그런 회사들 심각하고. 근데 왕왕 그런 제 카페도 그런 질문 하실 때 할인은 어떻게 감사 의견 받습니까? 이런 질문 하시는데 저는 1도 걱정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감사 의견이 좀 문제가 되려면 타법인 출자라든지 아니면 회사에 돈이 없다든지 뭘 좀 해야 됩니다. 뭘 해서 좀 복잡한 일을 벌려야 회계 감사인들이 뭘 찾아볼 게 있는데 하이드로리튬 타법은 출자한 것도 아니고 회사 안에 현금 유동성 많죠. 그러니까 감사 의견이 적정이 안 날 수가 없죠. 그래서 감사 의견 적정 받는 것은 저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개인 투자자를 많은 개인 투자는 잘 모르시니까 불안해 하셨는데요. 그래서 감사 의견 적정 받은 감사 보고서가 나와서 이거는 심리적 호재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참 호재 같지도 않은 호재지만 심리적 호재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바니튬도 그렇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그 외에 우리 큰 손님 제 카페 자료들 많으니까요. 공부를 해주시죠. 함께 공부해 주시고요. 네, IS 동서. 자, IS 동서 제가 시간 나면 한번 장중에 한번 볼까요? 그럼 IS 동서 간단히 제가 살펴드릴게요. 191780인데요. 제 카페 들어오셔가지고. 네. IS 동서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성일 하이테크입니다. 010780인가요? IS 동서가요.
010780이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제 카페 들어오셔가지고 010780 이렇게 치시면 리포트 나옵니다. 들어가셔서 보시면 돼요. 화장실에 앉으셔서 누구 기다릴 때 한 3분 시간 내시면 됩니다. IS 동선은 본업은 건설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굉장히 큰데 이게 10억 단위라서요. 뭐 연간 한 2조, 3조 정도 매출하는 아주 큰 회사고 그에 비해서 자본금 150억, 4억은 굉장히 작은 편인데 건설 중에서 일반적인 건설이 아니라 좀 대구 경북 지역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 자체 개발을 많이 하는 그런데 최근에 많이 줄였죠. 그래서 재무 구조가 상당히 좋죠. 유보율이 10%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건설주는 좀 분류되면서 약세를 보였었는데 이제는 또 TMC 타임 마이닝 컴퍼니를 인수하면서 이제는 좀 그 폐배터리 재활용 2차 전지주로서 완전히 탈바꿈 했다기보다는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는 2차 전지주다. 이제는 건설주로 분류할 일이 아니다. 왜냐? 타임 마이닝 컴퍼니 그러니까 인수를 할 때 금액이 크죠. 제대로 된 걸 큰 돈을 주고 인수할 만큼 이 회사가 돈이 유동성이 많다 하는데요. 타임 마이닝 컴퍼니가 핵심인데 네. 그래서 올해 지금 지분 100%를 2275억에 인수했다. 그러니까 역시 유동성이 많다 보니까 큰일을 벌리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다 연결 재무제표로 잡혀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타임 마이닝 연간 한 1000억 정도 매출을 하네요. 1000억 정도 매출하고 영업이익률은 한 20%대 정도 나오겠군요. 그래서 제가 폐배터리 관련주들은 올해 그 미네랄 천연 자원과 소재 중심으로 보자 했는데요. 영업이익률이 일반 양극재 업체들은 이런 것보다 훨씬 높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 부분 매출 등을 감안하면 이제 성일 하이텍급이다 볼 수 있고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뭐 매출이나 수익성은 당연히 훨씬 더하죠. 자회사도 좋은 회사들이 많고 그래서 작년 실적 제가 아직 체크 안 했는데 매출 한 2조대 영업이익이 한 3,600원 나는 회사 정도 되니까 사실은 근데 지금 성인 아이텍보다 시가총액이 낮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IS 동선은 아직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상호 시가총액을 비교하는 그런 대응이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신재식님, 에코프로가 저순도 황산 리튬을 수입해서 고순도 수산화 리튬으로 영업이 크게 그건 제가 뭐 일일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그런 것들은 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거나 제가 지금까지 업계 후문으로 듣는 바로는 자 우리가 대신 제가 조금 개장 방송하면서 시간 날 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개장 전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한 30초 후에 바로 개장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